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해수입니다. 반등도 좋고 외국인의 2조 넘는 거래소 매수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오르다 마는 이 찝찝한 기분은 하락장만큼이나 썩 유쾌하진 못합니다. 양시장 음봉 마감이 될지 코스피는 다시 힘을 내며 양봉 마감을 해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감 30분 전 포인트 3개로 오늘장 바로 정리해보죠. 먼저 포인트 1. 화끈한 급락, 그리고 김 빠진 반등이 되겠습니다. 펀더멘털은 훼손된 것이 없었지만 가파르게 올라온 속도를 명분으로 화끈한 급락장을 보였던 7월 국내 증시. 그렇다면 가파르게 급락한 속도를 명분으로 화끈한 반등장이 나와야 하는데 이 반등이 나와줘야 하는 자리에서도 김 빠진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시장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저하는 걸까요? 시장은 무엇을 더 확인하고 싶은 걸까요?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최근 2주 동안 순매수 기조를 이어오면서 우리 시장에 들어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시장을 초스피드로 9,000포인트대까지 견인했던 개인들의 움직임에서 일시 정지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일까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접근으로 이번 달 시장에서 크게 되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연 다시 용기를 내서 우리 시장에 돌아올 수 있을 만한 건강한 시장 생태계 환경이 조성이 될지 여부, 그 무엇보다 현 시점에선 가장 중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포인트 2. 대조적인 밤사이 미증시 반도체 지수의 급등과 급등하다마는 국내 반도체 투톱, 전자닉스의 대조적인 흐름, 무엇 때문인지 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오히려 더 가파른 조정을 받은 건 삼전닉스인데 유가 금리 급등에도 그리고 내일 알파벳의 실적 발표를 앞둔 관망세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밤사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같은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 폭등과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 탄력도는 연동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후 2시 이후 가파르게 상승폭을 반납하는 일본 키옥시아가 한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빠지는지 그래도 지금 다른 두산 에너빌리티, LG전자, 현대차 같이 그동안 낙폭 과대 인식이 좀 두드러졌던 종목들의 탄력은 유지되고 있거든요. 제한된 자금 속에 가야 될 곳에 좀 순환매가 돌다 보니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조금은 부족한 모습이 감지되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 그 원인 전문가들의 의견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인트 3. 오늘 마감 전 챙겨보셔야 할 키워드 3개 만나보시죠. 먼저 내일 아침 빅테크 실적 시즌의 첫 포문을 여는 알파벳, 구글의 AI 수익성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캐펙스 투자에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피력해주는지 여부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는 코오롱 티슈진, 사실 금리 상승이라는 부담감에 바이오주 투심이 쉽게 개선되기 힘든 국면 속 플랫폼 기술 수출하는 모멘텀을 장착했던 K-코스닥 바이오 업체들이 연일 주가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000당 제약으로 시작됐던 주주들이 느낀 큰 배신감, 이어졌던 HLB의 하한가,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의 이어지는 하한가 기록을 보고 있노라니 기분마저 처참해지는데요. 도대체 이제는 바이오주의 어떤 이벤트가 나와줘야 센티 개선의 기미라도 보일 수 있을까요? 잠시 후 고민해보고요. 어제 오늘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조직 신설 소식으로 급등하고 있는 로봇주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모처럼 주당 50만 원을 회복했는데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이 조용한데 로봇 홀로 코스닥을 또 들어 올릴 수는 있을까요? 잠시 후 코스닥 향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양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중 만나보시죠. 개장과 동시에 9시 6분경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매수 사이드카가 연 이틀 발동이 되면서 총 올해 들어 사이드카만 40번 발동되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보시면은 오늘 고점은 오전 10시 구간에서 확인이 됐네요. 7,166포인트까지 화끈하게 좀 회복 기미를 보였던 우리 시장. 오전장까지는 탄력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점차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더니 오후 2시 들어 상승폭을 가파르게 반납하는 모습.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1%대 상승에 그치면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동안 낙폭과대 인식이 있었던 현대차 그룹주들, 네이버, LG전자, 두산 에너빌리티, 마스카 프로젝트 모멘텀이 예상되고 있는 엔진 쪽들의 상승 탄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 순환매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자금 속에 골고루 올라야 하는 시장이니만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제한적인 상승이 지수를 조금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더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1.28% 상승에 그치며 6,834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로봇주만이 활개를 띠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개장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789포인트를 터치하면서 790포인트 근접해서 회복 시도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힘이 빠지면서 코오롱 티슈진의 하한가, 고로 지금 바이오 종목들의 상승폭에는 제한이 있었고요. 반도체 소부장주가 좀 조용하다 싶었는데 마감 들어서 일제히 낙폭을 또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에코프로 그룹주, 2차 전지주들도 일부는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매기가 확산되기에는 역부족인 힘이죠. 지금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강보합권에 그쳐있는 모습 75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 모처럼 외국인의 2조 원대 넘는 대규모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2조 2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 그리고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이 사실 외국인이 돌아왔다 해도 하루는 삼성전자를 사고 하루는 하이닉스를 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동시에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의 움직임, 종가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 주목해 보셔야 되겠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3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기록. 지금 거래소에서 개인이 반등장에서 1조 4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어제 또 시장을 이끌었던 기관이 8천억 원 넘게 매도 물량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기분 좋게 7,000포인트대를 가볍게 회복해주는 줄 알았는데 다시금 마감 들어서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우리 시장. 이렇게 또 음봉으로 마감하게 된다면 과연 내일 구글의 실적 발표를 확인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보일 수 있을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또 전략에 대해서 마감 전략 파이널 콜로 함께 해보시죠. 네, 이어서 파이널 콜로 오늘 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해볼게요. 한국경제연구소 김성준 이사, 에코리서치랩 황주명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좋다 말았네요. 지금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있는 지수 알고 보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현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0.7% 상승에 그치며 26만 1,000원 선 등락 이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장중에 보합권까지 내려오면서 강보합권에 그쳐 있습니다. 오늘 급등했던 분 대부분 다 반납하고 있는 전자닉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동안 많이 부진했던 현대차라든지 현대차 그룹주, 여기에다 LG전자, 네이버 같은 쪽,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또 마스카 프로젝트 모멘텀이 있는 쪽의 상승 탄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현대차 4.6% 상승, 그리고 삼성전기도 3.4%대 탄력 유지해주고 있지만 SK스퀘어가 하락 전환, 여기에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소폭이긴 하지만 하락 전환한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상승 탄력이 돋보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STX 그린로지스 24% 급등, 가온전선이 재차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17% 급등, 엔진주들의 탄력 오늘 좋죠. HD현대 마린엔진이 10.9% 급등, 다울투자증권에서 엔진사 관련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SK이터닉스가 오늘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의 대장주 역할을 해주면서 SK 오션플랜트와 함께 상승률 상단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두산이 8% 넘게 오랜만에 또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반등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 보시면요. 그동안 애국주 테마로 들썩였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 또 세게 출회되고 있습니다. 모나미가 20% 넘게 급락, 진양화학도 22% 넘게 빠지고 있고 NX, 한일철강, 진양폴리, ANP, KC텍 같은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이 지금 낙폭이 좀 크게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에서의 질문, HD현대 마린엔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부터 시장 수급에 휘말려 주가 급락했던 조선 엔진 쪽들. 펀더멘털은 오히려 사상 최대 수주와 증설 등의 영향으로 28년까지 조선 3사보다 아주 더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작년 한 해의 수주를 모두 다 달성을 한 게 엔진사들이라고 해요. 근데 주가는 보면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한 후 나온 오늘의 급등입니다. 자,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향차가 있겠지만 김성준 이사님은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조금 떨어진 전자닉스를 매수하겠어요? 아니면은 엔진 쪽을 조금 더 매수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임하시겠어요? 예,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 뭐 최근에 이거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하나 주는 약간의 좀 시그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엔진사들뿐만 아니라
코스닥 뭐 중소형사들 대부분이 뭐 삼전닉스 그러니까 반도체의 쏠림이 워낙 강하다 보니 일단 올해 이익이 상당히 좋아지고 내년 후년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는 회사들조차 대부분 수급들이 대부분 팔고 떠나는 것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좀 좋지 못했었던 그런 흐름들을 많이 반복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엔진사들 물론 오늘 뭐 증권사 보고서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밖에 특별한 현안들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사실 어찌 보면은 이 쏠림이 다소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상반기에 큰 수주가 있었고 특히나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 계열사의 수주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작년에 이 전체 이 수주를 뛰어넘는 그런 수주를 보여주면서 뭐 추가적으로 이런 수주분까지 계열사 수주분까지 반영됐을 때 이익 성장은 상당히 좀 가파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많이 소외됐었던 그런 종목군들 역시 뭐 이제 실적을 기반한 이런 종목군들이 저는 이렇게 좀 순환이 나오는 오늘은 물론 이제 극한돼서 일부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조금씩 좀 이런 완화된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달 뭐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소형 가치주들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물론 삼전닉스도 물론 밸류 상당히 좀 싸고 합니다만은 아직은 이 수급적인 부침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저점을 크게 하향 이탈할 가능성은 없겠습니다만은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오히려 저는 엔진 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두 개 기업이 또 HD 현대 마린 엔진이라든지 한화 엔진이잖아요. 네. 어떤 기업에 조금 더 매력도를 느끼세요? 물론 뭐 밸류로 본다면 마린 엔진이 훨씬 더 좋긴 합니다만은 모멘텀 측면에서 봤을 때 한화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제 3분기에 이 사행적 중성 엔진을 생산을 개시를 합니다. 그 얘기는 사실 최근에 이 조선의 엔진이 데이터 센터 향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도 받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마린 엔진은 저속 엔진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데이터 센터 향의 기대감은 사실 크진 않은 상황이고. 그럼 데이터 센터형 AI 모멘텀이 확실한 건 한화 쪽이에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직은 이제 생산을 개시를 했기 때문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뭐 갖는 건 아니지만 그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고 특히나 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ESS 사업을 또 양수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친환경 쪽으로도의 기대감도 더할 수 있어서 모멘텀 측면에서는 한화 엔진도 저는 한번 더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또 모멘텀 측면에선 한화 엔진의 매력도가 부각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그런데 또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는 일단 컨센 측면에서는 HD 현대 마린 엔진의 조금 더 높은 영업이익이 지금 기대되고 있다는 부분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개장과 동시에 강한 시세를 분출했지만 코오롱 티슈진의 다시 한번 연 이틀 하한가 기록에 전반적인 바이오 센티가 좀 무너지더니 반도체 소부장도 마감 들어서 낙폭 확대. 이에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까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원익 IPS가 3% 넘게 지금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고요. PSK는 7% 급락, 알테오젠도 하락 전환하면서 0.9% 내림세, 주성 엔지니어링도 3.7% 하락, HLB는 5.5% 하락, ABL 바이오는 반등을 받은 것도 없는데 보합권까지 내려오면서 다시 7만 원 선 아래로 내려갔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주당 52만 원 선까지 회복을 해주면서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무지개 친구가 그래도 50만 원 선을 회복해주는 모습 오늘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볼까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는 쪽입니다. 원익 IPS가 1위, 주성 엔지니어링 2위, 3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름을 올렸고 오늘 뭐 코스모 로보틱스 상한가 아직도 풀리지 않았죠. 일부 SPG 같은 종목들 24% 급등 양상 보이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승폭 살짝 둔화가 되긴 했지만 다른 로봇주들은 사이즈가 다소 작은 종목들은 그래도 상승 탄력 잘 견조하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마키나락스 15% 급등, 로보티즈 12% 급등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에선 전 반도체 장비주로 조금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급등을 비롯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5% 넘는 급등에도 불구 오늘 국내 반도체 장비주가 쉬어가는 이유가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금리 상승에도 불구 삼성전자 개별 이슈로 로봇주가 어제 오늘 코스닥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 지금 용인팹 조기 가동도 어마무시한 모멘텀이거든요. 오늘같이 반도체 소부장주가 또 한 번 하락할 때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황 대표님?
네, 일단은 지금부터는 약간 분할 매수, 박스 매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금의 성격에 대해서 다양하게 구분해 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빠르게 급상승하면서 무거운 자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유입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신용과 혹은 단기 자금 유통에 대한 부분들이 고점에서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바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낙폭할 때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시는 전략이 유리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원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선반영과 차익 실현입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강하게 두각을 받으면서 미리 HBM이라든지 혹은 공장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급이 오늘 같은 경우 로봇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편식이 심한 것이 주식시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로봇 이런 쪽의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뭐 지금 오늘 같은 코스모 로보틱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상한가를 갔고요.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적으로 로봇주들이 좀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좀 낙폭되었던 종목들 다시 한번 지켜보고 로봇주들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가장 큰 한 이슈였습니다. 로봇 사업부 신설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에서 두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에서 삼성전자는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종목들 위주로 좀 두각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 투자했던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실적 확인 심리까지도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실적이 맞을까?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서 쾌천 이상에서 한번 지켜보고 매매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우리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지금 실적은 좋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장은 짧은 시장이 아닙니다. 굉장히 빠르고 강한 시장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로봇 시장 AI라는 시장이 열렸고요. 그다음에 로봇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AI, 피지컬 AI, 로봇, 그다음에 다시 데이터 센터, 지금 어떤 전력난 이런 부분들이 슈퍼 사이클에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뭐 단기적인 부분에서 흔들리실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포커싱해야 되냐? 분명히 코스피 종목 좋습니다. 코스피 종목 좋은데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테마라든지 트렌드 그리고 이슈 기간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7월 말부터 8월 초에는 코스닥 기업들을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좋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기회비용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상생펀드라든지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소외된 쪽에 포커싱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경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쨌든 간 뭐 코스닥에 150억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중에서도 장비주 중에서도 코스닥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코스피도 좋지만 그래서 뭐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MD바이스 본딩 관련된 회사라든지 혹은 지금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낙폭되었을 때 코스닥 150 펀드가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을 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락 이후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떤 성격의 반등인지 좀 구분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비록 상승폭 반납하면서 지금 1%대 상승에 그쳐 있는 코스피 지수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들의 순환매는 온전하게 지금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 주목해 보시면서 7월 말 8월까지의 코스닥 반등을 진심으로 한번 기대해 보면서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질문 바로 김성준 이사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알파벳의 AI 수익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밤사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는 너무 급등하면서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힘이 빠진 거죠? 일단은 뭐 확인을 해보자라는 심리가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사실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도 SK하이닉스의 ADR이 현재 이제 5% 후반 정도의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리 좀 밀리다 보니까 정작 저는 오히려 약간 시장에서 다소간 실망이 있더라도 주가는 오히려 저는 그렇게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느낌은 되고요. 지금 사실 뭐 이미 뭐 실적적으로는 검증은 더 이상의 검증이 필요는 없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이제 캐펙스가 과연 더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런 것도 수익화의 여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 좀 더 두드려보고 가자. 단단해지는 저는 그런 좀 시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의 저점을 강하게 또 하향 이탈하는 또 한 번의 또 이제 좋지 않은 하락의 움직임보다는 저는 지금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 이제 이번에 구글 그리고 다음 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본 실적을 발표
필요한 이후 8월 달부터는 그래도 저는 물론 이전에 상승률은 뭐 기대하기는 솔직히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충분히 다시 한 번의 그런 좀 이제 반등을 좀 뭐 보여줄 수 있는 그래도 과거와 좀 다른 차별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물론 뭐 기대 섞인 그런 또 전망이 하겠습니다만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전에처럼 반도체만의 쏠림이 아닌 조금 이제 과도하게 하락한 그런 일부의 종목들도 동반해서 좀 회복하는 같이 좀 반등하는 오히려 중소사들이 더 센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좀 시장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눈높이는 이전보다 이 상승의 각도는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저는 현재 앞서서는 제가 사실 오늘은 매수 관점은 아니다. 오히려 좀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워낙에 가파르게 좀 밀리기도 밀렸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구간에서는 여기에서는 굳이 뭐 매도를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일단 좀 더 기다려보는 전략 그리고 다음 주 본 실적까지 좀 더 저는 이제 분할 매수를 해가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물론 뭐 변동이 워낙 커서 좀 이제 걱정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걱정보다도 오히려 조금 이제 인내의 시간, 오히려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빠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종목도 빠져요라고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요. 맞습니다. 고점 대비 다른 종목들도 상승폭을 조금 반납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오늘 오르는 종목이 49%, 하락 종목 수가 47% 비중으로 상승 종목 수가 더 많고요. 그리고 빠지는 것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비 다른 종목들의 상승폭 반납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부분은 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황주명 대표님께 7월 말 8월 초에는 8월까지는 코스닥을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바이오의 투심 개선이 하루빨리 좀 시급해 보이거든요. 그래야 코스닥도 살아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코오롱 티슈진의 하한가 이렇게 삼천당 제약 HLB에 이어 또 한 번 코오롱 티슈진 굵직한 바이오 기업이 하한가를 기록하면 투자자들이 다시 믿고 들어올 수 있는 걸까요? 일단은 불신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뭐 지금 코롱티슈진 같은 경우 연이은 한가를 만들었는데 결국 우리가 미국 삼상에 대한 부분이 1차에 대한 리스크가 제대로 떨어뜨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 미달이라고 발표가 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약효 확인을 하게 됐는데 그 약효 확인을 보니까 TGC 관련해 가지고 위약군이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군이 잘 나오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질문이 나온 건데 효과가 없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위약군 대비 효과가 좀 미약했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시 한번 FDA를 도전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효과에 대한 부분 테스트를 해서 10월 달에 재도전할 겁니다. 예전에 네이처셀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FDA라든지 혹은 국내 시장에 대해서 승인을 못 받으면서 급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어떤 효과에 대한 부분이 두각을 받으면서 상승했던 일례가 있습니다. 코롱티슈진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하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상승했던 차트를 보게 되었을 경우에 한 2만 원 언저리까지는 하락폭이 열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어떤 기대감이 나오기 직전 자리까지 주가가 위기를 맞았을 경우 혹은 이슈가 됐을 경우 다시 한번 돌아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10월의 결과값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이오가 사실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시장을 두각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즘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코스닥은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코스닥에서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되냐? 바이오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다시 두각을 받을 건데 코스닥 150억 기업 이내에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이제 2차 전지라든지 혹은 반도체 쪽에서도 코스닥 150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은 좋은데 과대 낙폭되었던 종목들의 재반등도 인정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위기보다는 이제 종목 잘 발굴하기, 종목 잘 찾기에 순간의 기회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시 24분입니다. 동시호가 상황으로 바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매수세 유입에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0% 넘게 급등을 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어야 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늘 또 한 번 하락을 하면서 지금 동시호가 상황에서 또 다시 삼성전자가 3.6%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으니까 종가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코스피는 1.9% 상승 마감 예상되면서 6,876포인트에 오늘 장중에는 7,100포인트 위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또 하락 전환하면서 0.42%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 힘이 빠지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우상향을 그릴 거라고 이제 이익을 생각했을 때는 그 누구도 쉽게 의심하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천히 좀 변동성을 주면서 간다 하면 다른 종목들에도 또 순환매는 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지켜볼 만한 섹터와 종목, 김성준 이사님은 어디 예상하고 계세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사실 수급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전도 3조 3천억 정도의 매수, 더 오히려 더 잠깐 사이에 1조 가량을 더 사고 있면서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데, 뭐 어찌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 삼전익스 쪽으로서의 꼬였었던 수급들의 여파라고 좀 보여지고요. 조금 더 그런 이제 수급이 좀 이제 바뀌는 그런 흐름들은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오늘 아까 엔진을 우리가 봤지만 엔진은 하나의 물론 실적은 괜찮은데 많이 빠진 하나의 섹터. 근데 사실 그 조선주 안에서도 제가 예전에도 기자재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사실 뭐 이 본행주 회사들, 뭐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또 이제 피팅 회사들, 뭐 태광, 성강밴드, 마히로코리아 실적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주가는 반토막 이상 좀 나 있는 그런 상황. 이러한 스타일의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저는 많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이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사실 뭐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뭐 이제 대형 이 전공정 장비들 중심으로 랠리를 강하게 좀 보였었는데요. 그 밖에도 이제 반도체 유통, 상당히 밸류에이션 좋은 회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저는 실적 대비 주가가 이제 뭐 PR이 뭐 1배, 2배 혹은 1배가 안 되는 종목까지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많이 좀 존재하는데요. 저도 앞서서 이제 8월에 코스닥 시장을 주목해보자 하고 말씀하신 주명 대표님의 의견에 좀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그런 좀 이제 작은 소외 종목들이 저는 상당히 점주의 주목을 좀 해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섹터마다 상당히 좀 많이 좀 있는데 이왕이면은 그래도 이제 9월까지 이 금리 우리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71%까지 늘어난 그런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바이오 또 이제 로봇 이런 쪽들보다는 그래도 이제 실적이 좀 더 기반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그런 또 이제 매수 전략이 더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파벳 실적 발표를 앞두고 컨퍼런스 콜을 앞두고 일부 차익 실현과 또 해지가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되는 오늘의 전강 후약 시장. 그런데요, 황주명 대표님, 우리 강세장일 때는 무조건 전강 후 강강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전강 후 약의 시장이라면 반등장이 나와도 썩 그렇게 유쾌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코스닥에 지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제가 이제 좀 팁을 드리자면 네. 종목을 찾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월봉을 열어보십시오. 월봉을 열어봤는데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전만큼 돌아왔다. 급등을 하고 나서 다시 오랫동안 그 횡보했던 구간까지 내려왔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결국은 주식은 또 좋아지면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자금은 항상 흘러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월봉 바닥줄을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열어봤을 때 우리 코스피 종목 중에 뭐 BHI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월봉 바닥이고 뭐 Y2솔루션도 월봉 바닥이고 근데 시총이 조금 높은 종목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뭐 BHI 같은 경우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코스피입니다.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종목들 쭉 열어보시고 나서 내 종목이 월봉 바닥에 있다. 근데 실적이 분명히 좋아질 것 같다. 그럼 그 종목은 모아가시면 큰 손해 없이 왜냐하면 코스닥이 700포인트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의 큰 매매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주목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한간에서는 지금 캐펙스 투자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알파벳이. 그럴까요? 김성준 이사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내일 컨퍼런스 콜. 일단 뭐 뚜껑은 열어봐야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저는 그런 예상들이 좀 나오면서 이미 선제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와의 물론 이제 그런 비교가 뭐 중요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저는 최근 들어서 이 중국의 AI의 강한 또 약진 또 이제 발전들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에서 캐펙스를 줄인다라는 그런 것들은 좀 그렇게 크게 상상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찌 보면 지금 최근에 이 불안정한 시장의 심리를 활용한 일종의 아직은 확인 안 된 그런 뭐 루머성의 그런 뉴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다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되려 먼저 매를 받았다라는 느낌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코스피의 올해 20번째로 매수 사이드카 발동이 됐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반도체주 중심의 상승이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 급등 마감을 했죠. 지정학 리스크는 여전하지만 투심이 장중 또 한 번 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 이후에는 코스피가 상승분을 대폭 내주고 말았는데요. 장중 변동성이 여전히 컸던 수요일장입니다. 증시 흐름과 특징 섹터 함께 알아보시죠. 첫 번째 섹터 보겠습니다. 반도체입니다. 장중 내내 상승분을 유지하던 반도체 투톱, 상승분을 장 막판에 보합권까지 내줬습니다. 반면 오후 2시 때까지는 투톱이 모두 견조하게 올라줬었는데요. 오늘장 마감 전까지의 상승은요, 글로벌 투심 회복의 영향이었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하이닉스 ADR은 13% 넘게 올랐고요. 마이크론도 12% 상승했죠. 글로벌 IB들은 공통적인 의견을 다수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메모리주의 조정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분석이었는데요. 다만 골드만삭스는요, 직후에 바로 반등의 흐름이 아니라 횡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은 반도체주 향방 이번 달 후반에 결정될 걸로 봤는데요. 이번 주 구글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주목했고요. 사실 증권사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한 건요, 빅테크들의 투자 확대 기조에 대한 전망입니다. 여전히 투자가 견조하다면 반도체 섹터의 분위기가 반전될 걸로 봤습니다. 대신증권은요, 디램과 낸드의 견조한 가격 상승에 집중했는데요. 또한 시장이 장기 계약의 가치를 모두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 계약은 반도체 사이클의 변동성을 대폭 축소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장 막판 반도체 투톱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고 말았는데요. 일중으로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0.57%까지 내려오면서 26만 원 선 지켜내며 마감했고요. 반면 SK하이닉스 하락으로 전환하고 말았습니다. 0.32% 하락하면서 183만 원으로 마감했네요. 두 번째 섹터 보겠습니다. 로봇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로봇주들이 정말 큰 폭으로 들썩이고 있죠.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대규모로 자금이 투자될 거다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고요. 이번 로봇 사업 확대로 섹터 전반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요인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현재는 로봇주 전반의 주가가 모두 반응하고 있는 반면에 그 흐름이 달라질 걸로 전망했는데요. IBK 투자증권은 로봇주에 대해서 3분기 이후에는 대기업 핵심 밸류체인 중심의 부품주로 관심이 좁혀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틀 연속 불기둥을 뿜은 로봇주 주가 살펴보시죠. 전반적으로 정말 큰 폭의 상승을 시현했습니다. 이렇게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들이 두 종목 있고요. SPG도 부품단에서 25%의 상승을 시현, 사면과 코닉 오토메이션도 큰 폭의 상승 시현했습니다. 또 오늘장 로봇 섹터에서 주목받은 부분이 바로 현대차 그룹의 반등입니다. 현대차는 사실 본업 부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요. 피지컬 AI에 대한 관련 기대감을 받아갔고요. KB증권의 현대차가 2035년에 휴머노이드 시장의 60%를 차지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2050년에 관련 시장이 무려 5조 달러를 넘어설 걸로 전망했는데요.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7,400조 원에 달하는 규모를 예상한 겁니다. 그룹주 전반이 기대감 받은 현대차 그룹의 주가 살펴보시죠. 로봇 사업의 중심에 있는 현대 오토에버와 모비스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각각 6.9%, 6.6% 상승했고요. 또 현대차도 4.7%의 상승을 시현하면서 반등에 성공했네요. 다음은 세 번째 섹터 보시죠. MLCC입니다. MLCC도 반도체주와 함께 조정이 깊었던 섹터죠. 최근 다시 반등에 나서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요, 7월에 MLCC 공급 부족 신호에 집중했는데요. 6월보다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되고 있고 향후에도 그 현상이 지속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특히나 특정 기업이 아니라요, 삼성전기와 무라타 등 주요 업체 전반에서 동시에 납기 부담이 확대됐다고 설명했고요. 가격 상승도 확인했다고 짚었습니다. 특히나 MLCC 대표주인 삼성전기 이틀 연속 주가 상승 시현했죠. 하나증권은 반등 전 약세 국면에서도 삼성전기의 목표가 3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여전히 수요와 공급이 우호적인 상황이다라고 짚었고요.
과거의 피크 이익률을 넘어설 걸로 전망했습니다. 또 외국인은요, 삼성전기의 주가가 조정받을 때에도 꾸준히 지분율을 늘리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7월에도 40%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오늘장 MLCC 섹터 전반의 주가 살펴보시죠. 대부분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을 많이 내주고 말았습니다. 성우전자 5.9% 상승, 또 삼성전기도 장 초반보다 많이 내려왔네요. 2.6%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모화학과 신소재, 소폭의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다음은 양지수 마감 현황 살펴보시죠. 코스피의 이틀 연속 매수 사이드가 발동이 됐지만 가파른 상승폭 축소가 아쉽습니다. 일중으로 보시면요, 코스피가 장중 한때 6% 넘게 오르면서 7,166선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 이후 이렇게 가파르게 좀 내려와 줬고요. 현재는 0.74% 상승하면서 7,000선을 반납 6,797선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일중도 보시죠. 코스닥도 오후 2시 이후 낙폭을 가파르게 키웠습니다. 일중으로 보시면요, 789선까지 장 초반에 올랐지만 다시 현재 하락으로 전환하고 말았습니다. 0.3% 하락하면서 751선으로 마감했네요. 오늘장 거래소에서 장중에 외국인 2조 넘는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은 조단위 매도에 나섰는데요. 가파른 상승폭 축소가 아쉬웠던 오늘장입니다. 이어지는 분석도 성공투자 오호증 씨와 함께 해주시죠. 수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환율 동향 점검해 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위재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환율이 1,480원 밑으로 떨어졌네요. 네, 오늘 주간장 달러 환율은 야간 거래 마감가 대비 2.5원 하락한 1,479.5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에도 불구하고 양방향 수급이 대치하며 상단이 제한된 모습입니다. 대외 재료로만 보면 환율은 상승 압력이 다소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여전히 합의가 안 됐다는 스탠스를 내비치며 국제유가와 함께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일본 쪽에서는 엔화가 달러당 163엔까지 돌파하며 약세 압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타야마 재무상은 외환시장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구두 개입성 발언을 했지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달러 환율은 개장 시간 기준 1,480원대에서 출발해 대외 재료를 소화하며 1,484원 부근까지 상승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이 공급 우위 양상을 보이며 환율 상단을 제한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ADR 성장 자금이 순차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수출업체들도 내고 물량을 따라서 출하하며 달러 공급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오늘 외국인들도 국내 증시에서 약 2조 원 이상 순매수를 하며 전반적으로 수급 여건이 양호했습니다. 달러 환율은 점심시간을 지나 1,485원까지 상승하는 듯 했으나 오후 중에는 이런 수급 개선에 힘입어 1,480원 초반까지 다시 하락한 뒤 보합권에서 거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됩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더해 홍해까지 봉쇄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2분기 동안 국제유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은 데는 글로벌 전략 비축류 방출 영향이 있었는데, 최근 미국이나 주요국들의 비축량은 크게 감소해 추가 버퍼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도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다면 국제유가와 더불어 외환시장 변동성도 다시 확대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위재현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